유동근 목사와 나의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의 실제. 첫 번째, 워치만리 탄압을 모의한 기밀문서 공개. 글쓴이 호람베오. 유동근 목사가 릴리 슈가 쓴 나의 잊을 수 없는 기억들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 올린 유튜브들을 보았습니다. 그 책의 내용과 전후 배경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인 제가 보기에는 유 목사가 이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 책 내용은 정치적 격변기에 중국 공산당이 직간접으로 개입하여 만들어낸 자료들의 상당 부분 의존한 것입니다. 저자는 그 당시 젊은 대학생이었는데 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내용조차도 마치 직접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주님과 교회를 배반하고 자발적으로 중국 공산당을 위해 적극 활동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는 독자들 앞에 애써 감추고 있습니다. 워치만리가 1952년 4월에 공안에 불법 체포되고 1956년 6월에 중국 공안에게 끌려나와 100여 명이 참석한 법정에 출두해 재판을 받기까지 만 4년 동안 그가 당했을 혹독한 고난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후 미리 짜놓은 제목들을 그가 시인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것입니다. 저는 첫째, 릴리 슈는 물론 워치만리의 친누나조차도 공개적으로 그를 고소해야만 했던 그 당시의 곤혹스러운 시대적 배경에 관한 자료. 둘째, 1956년 1월 30일 등에 릴리 슈가 공개적으로 워치만리를 고소했던 것에 관한 기사 내용. 셋째, 릴리 슈의 책이 다룬 워치만리에 대한 추측성 정제와 관련하여 제가 알고 있는 자료들을 시간을 두고 하나씩 공개할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자료는 그 당시 중국의 약 1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약 10%를 차지했던 지방교회와 그 단체의 주된 인도자였던 워치만리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담은 아래의 기밀 문서입니다. 마오쩌둥이 최고 책임자였던 중앙위원회는 이 보고서대로 즉각 시행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기독교 모임 장소 탄압에 관한 종교사업위원회 성명 전달 반혁명 분자에 관한 중앙위원회의 보고 1955년 12월 25일 상하이국 성 및 시 당위원회, 자치국 당위원회, 국가기관 당위원회, 중앙정부 부처, 인민단체 당위원회, 국가기관 당위원회, 중앙공산당 직속 당위원회. 기독교 집회소에 숨어있는 반혁명 분자들에 대한 탄압에 관한 중앙종교사업위원회의 보고서를 중앙정부는 전달받았고 중앙정부는 이 보고서에 동의하며 즉시 시행하기를 희망합니다. 기독교 집회소에 숨은 반혁명 분자들에 대한 단속 문제를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하나, 기독교 집회소는 작은 무리라고도 한다. 30년 이상의 활동 이력이 있다. 이들은 제국주의의 직접적인 영향과 지원 아래 설립된 반혁명 세력이 통제하는 종파이다. 항상 스스로를 독립교회, 지방교회라고 광고해왔다. 사실 이 교회는 제국주의와 정치적, 경제적, 조직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상하이를 본부로 하고 전국에 10개 이상의 지부를 두고 있다. 교회는 각지에서 교회의 활동을 지휘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으로 많은 종교 사업체를 분산적으로 설립하기도 한다. 그 내부 조직은 매우 엄격하다. 현재 전국의 작은 무리에는 870개 이상의 집회소와 8만 명 이상의 신자가 있으며 그들은 23개 성 280개 시와 군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개별 장소가 아주 빨리 발전한다. 각지 교회의 지도부는 대부분 반혁명 세력에 의해 통제되고 있고
신도들 사이에도 상당수의 반혁명 세력이 숨어 있다. 작은 무리의 지도부 핵심은 실제로 인민정부에 반대하고 국가 건설을 훼손하며 종교적인 외투를 입는 반혁명 그룹이 되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들은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통합하고 조직을 발전시키고 청소년과 어린이의 복무임을 강화했으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중국 국가기관, 학교, 병원, 산업 및 광업 기업에 침투하여 농촌 지역과 국경으로 확장했다. 우리의 업무 기반이 약한 소수자 영역에 종종 소문과 반혁명 연설을 퍼뜨리고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이전의 사회개혁운동을 방해하고 신자들이 사회주의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우리 당과 풀뿌리 조직을 붕괴시키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 상하이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제국주의자들과 장강산 도적단에 대한 첩보 활동을 직접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저장 진화 현의 작은 무리는 산적들이 조직한 소위 절강성 인민반 공국군과 결탁해 무장 반란을 일으켰다. 그들은 한때 10년 안에 중국 전체를 정복한다는 오만한 구호를 내세우고 소위 이주를 통해 전국적으로 반혁명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 이것으로 볼 때 이종파의 활동은 명백한 반혁명적 음모를 가지고 있으며 제국주의자들과 장강도적들이 우리를 대항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적들이다. 과거 여러 곳에서 작은 무리는 반혁명 활동에 항거했고 특히 오반 시기에 전국의 작은 무리 지도자 오치만리가 범죄 혐의로 체포됐다. 또 독을 내세우고 최대 제약기업인 생화학을 인수해 제약 공장을 비롯한 8개 공장이 일격을 가했다. 그러나 과거의 이러한 투쟁은 여전히 단편적인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고 작은 무리의 반혁명 분자들은 큰 타격을 받지 못했고 그들의 반혁명 활동은 여전히 만연하였다. 전국의 반혁명 분자들을 탄압하는 현 정세는 우리가 작은 무리의 반혁명 분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 투쟁을 벌이는데 매우 유리하다. 대중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적은 독려하는 모습을 보였고 우리는 이미 그들의 범죄에 대한 많은 증거를 파악했으며 우리는 이미 기독교에서 애국 세력을 형성했고 우리는 이미 망토를 뽑는 적과 전쟁을 벌였다. 종교와의 일부 투쟁 경험은 우리가 투쟁을 수행하고 투쟁에서 승리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다. 물론 이 적은 여전히 완전히 축출되어야 한다. 지난 몇 년간의 정세는 반혁명 투쟁 전술을 알고 종교를 이용하여 대중을 속이는 데 능숙하며 상대적으로 교활한 적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이 적에 대한 우리의 투쟁은 여전히 장기적이고 복잡하다. 둘째, 이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올해 8월 27일 우리는 종교사업과 정찰사업을 담당하는 몇몇 주요 지방과 도시의 동지들을 베이징으로 불러 상황을 보고하고 이 문제를 연구했으며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하고 준비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14개 지역에서 관련 동지들이 소집되어 각 지역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으로 판단하여 올해 12월 말 작은 무리의 반혁명 세력에 대한 계획적이고 집중적인 전국적 공격이 시작되어 내년 1월 말까지 완료될 것이다. 우리 투쟁의 총과업은 작은 무리 반혁명적 명도 집단을 철저히 괴멸하고 작은 무리 속에 숨어있는 모든 반혁명적 분자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큰 팡파르로 작은 무리 반혁명 분자들의 범죄를 폭로하고 신도들을 위해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애국 교육을 실시하고 상류층을 힘차게 장악하고 신도 대중을 단결시키고 교회를 점차 반군에 의해 통제하도록 전환시킨다. 물론 이러한 과업은 한 번의 투쟁으로 완성될 수 없으며 길고 복잡한 투쟁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몇 단계 또는 몇 번의 타격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인민 앞의 투쟁은 여전히
중대 투쟁으로 보아야 한다. 달성하기 위해 노력은 첫째, 작은 무리의 반혁명적 지도 그룹을 완전히 파괴하고, 둘째, 내 안에 있는 작은 무리, 신자들을 조사하고 처리하며, 셋째, 작은 무리가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이해를 강화한다. 그에 따라 상황을 분석하고 처리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선전과 교양 사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신도들과 애국 엘리트들의 지지를 힘차게 얻어야 한다. 셋째, 주요 검거 및 공격 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국주의자와 장강 도적의 간첩, 작은 무리에 숨겨진 오방면의 반혁명 분자 활동적 반혁명 분자. 정책 통제 면에서 반혁명 문제와 종교 문제를 엄격히 구분해야 하며 반혁명 분자를 탄압할 때 종교 문제에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 반혁명적 요소와 부진적 요소, 반혁명적 요소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반혁명 세력에 대한 탄압을 위한 유연한 전략도 있어야 한다. 소환장을 발동하고 대중투쟁을 동원하고 동료와 뉘우침의 기미를 보이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그들을 분열시키고 싸워야 한다. 체포해야 할 반혁명 분자들을 한 번의 작전으로 모두 체포할 필요는 없고 투쟁 정세의 전개에 따라 한 배치를 검거하고 한 배치를 보관했다가 차례로 처형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원수를 분별하고 상류층과 대다수의 신자를 얻는 데 더 적극적이고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투쟁의 초점은 상해, 복주, 온주, 장춘, 산토우, 베이징, 시안, 란저우, 우한, 충칭 등과 같이 작은 무리 중앙교회가 있는 도시들, 작은 무리 절강, 복권 및 기타의 한 지방과 같은 활동의 주요 영역, 국가기관, 학교, 병원, 산업 및 광업기업 및 기타 부서. 위와 같은 곳에서의 투쟁은 민족의 승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잘해야 한다. 단계적으로는 상하이, 장수성, 저장성, 푸젠성 등 핵심 지역이 12월 말에 동시 조치를 취하고 다른 지역도 병행 출범해야 한다. 다섯째, 국가기관, 학교, 병원, 산업 및 광업기업의 작은 무리 신자들은 투쟁 중에 조사를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우선 대중을 총동원하여 작은 무리 내의 반동활동을 전면적으로 폭로하고 충분한 위성투쟁과 사상해체를 벌이며 내부 폭동을 분투하여야 한다. 소수의 단호한 반혁명 분자들을 공격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대다수의 후진, 신도들을 얻기 위해 힘차게 일을 잘해야 한다. 작은 무리 일반 신도들은 반동적 입장을 주장하는 소수와 우리나라 핵심 부처에 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즉시 이동시켜야 하며 나머지는 원래 자리에 남아 조사를 계속해야 한다. 확실히 변한 작은 무리의 중추는 일반 부서에 쓰일 수 있고 여전히 반동적 입장을 주장하는 작은 무리의 중추는 단호히 도태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말로 그들이 필요하다. 고위 기술 인력은 감독되고 사용될 수 있다. 제거된 작은 무리의 반혁명 분자는 내부 반혁명 방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사 후에 우리는 작은 무리 안에서 조직적이고 부적절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 여섯째, 운남, 신장, 내몽골 등 소수민족 지역에 침투해 활동하는 작은 무리를 엄격히 단속하고 본토로 돌려보낸다. 푸젠성, 저장성, 광둥성 등 방어 요새 지역에 있는 작은 무리 교회를 몰아내고 복잡한 해안 지역에 있는 작은 무리 교회를 통제해야 하며 점차 교회를 통제해야 한다. 밀집할 때 현장에서 흩어지지 않고 은밀한 활동을 하지 않도록 방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곱째, 종교의 반혁명 분자들과의 싸움은 복잡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투쟁이다. 이 투쟁에서 승리하려면 신도 대중을 힘차게 쟁취하고 단결시키며 상류층을 분열시키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
신자 대중을 확보하는 열쇠는 종교 신앙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반혁명 세력과의 투쟁 문제와 신앙 자유 문제를 구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투쟁을 하는 동안 정상적인 종교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상층부 일부를 사전에 또는 투쟁 중에 계획적으로 획득해야 한다. 우리는 작은 무리 교회의 애국적인 상류층 성도들 그리고 기꺼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종교 활동을 주최하려는 상류층 성도들을 단호히 지원해야 한다. 중간에 있는 반원들이 합법적인 종교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가 더 빨리 더 잘 해결될수록 우리에게 더 좋을 것이며 동시에 내부 차별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반혁명 분자들, 특히 왕명도 반혁명 파벌의 전국적인 탄압 아래 작은 무리는 흔들리고 일부 상급 분자들은 애국주의 편에 서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표명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매우 유리하다. 그들의 동기가 무엇이든 그들은 기독교의 반제애국 통일 전선을 수호하기 위해 분열과 투쟁에 이용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그들 중에 있는 나쁜 요소들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그들이 사보타주 활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면 적시에 공격한다. 여덟째, 투쟁하는 동안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대중을 선전하는 일을 잘해야 한다. 사회와 비평가들을 광범위하게 동원하고 적들의 제약을 철저히 폭로하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소문과 논평을 반박하고 종교 정책과 반혁명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종교인의 혼란스러운 사상을 점차 해명해야 한다. 대중, 그들의 애국 의식을 향상시키고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한다. 적과 우리 사이의 경계, 각 기독교 교단의 목회자들과 신자들을 동원하여 이 투쟁에 참여하고 애국 세력의 역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그들이 종파 분쟁에 휘말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 아홉째, 계획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작은 무리 교회의 지도력을 통제하고 향후 장기 투쟁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작은 무리에 대한 이 작업은 공안 부서에서 별도로 계획한다. 10번째, 투쟁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당위원회의 통일적 영도하에 모든 주요 영역에서 임시 지휘 조직을 구성하고 공안부와 종교 사무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 투쟁에 참여하기 위해 모든 관련 기관을 동원해야 한다. 모든 지역은 이 작전에 대해 절대적인 비밀 유지해야 한다. 이 투쟁의 계획과 준비는 직접 관련된 인원에게만 전달될 수 있으며 관련 없는 인원은 알 수 없다. 모든 위반 사항은 엄격한 징계 대상이 된다. 1955년 11월 24일 마오쩌둥 등 극수소의 중앙당 간부들만 알았던 이 비밀 문서는 세월이 지난 후 어떤 경로로 인터넷에 공개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계획은 그 다음 해 1월 30일에 오치만리의 반혁명 집단을 공개 비판하기 위해 열린 군중 집회 때 릴리슈가 단독으로 오치만리를 공개 비판했고 이어진 또 다른 집회에서 릴리슈를 포함 총 10명의 상하이 성도들이 오치만리를 공개 비판하도록 내몰렸습니다. 1956년 2월 1일에 상하이 지방교회 동력자들과 장로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와 투옥을 통해 그대로 수행되었습니다. 그 당시 순진한 대학생이던 릴리슈는 1955년 12월에 공안에 초청되어 지속적인 세뇌 과정을 거쳤고 중국 공산당이 이처럼 치밀하게 계획하여 시행한 지방교회 탄압에 동조하는 하수인 중 하나로 악역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오치만리를 공개 비판했던 그의 친누님과 사무엘 장 형제 등은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릴리슈는 오히려 중국 공산당이 제공한 악한 자료들을 이용해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책을 썼습니다.
따라서 유동근 목사는 이런 민감한 시대 상황이 반영된 문제에 대해 경솔하게 다루기 전에 좀 더 사실관계를 살피고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위 번역문에 대한 중국어 원문입니다.